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정부가 유엔의 화학무기 조사를 받아들였군요. 유엔이 지난주에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냈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화학무기 조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반 총장이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시리아 정부의 약속에 주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계속 그동안 미루어 오다가 지난주에 화학무기 충격 이후에 개입적으로 서서히 기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리아가 결국은 유엔 조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망자 수에 대한 믿을 만한 통계도 나왔다고요? 예, 화학무기 참사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는데 당시에 반군 쪽에서는 1,300명이 죽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토요일자 성명에서 355명 사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부터 시리아의 병원과 의료진을 계속 지원해왔던 단체고 또 이번에도 해독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또 반군 성향의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비슷한 통계를 내놨습니다. 근데 화학무기를 누가 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군하고 반군이 서로 상대방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간다니까 일단은 다행이기는 한데 화학무기의 특성상 너무 늦게 조사를 시작해서 증거가 이미 날아갔거나 아니면 추적이 아주 어려워진 상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아베 총리의 개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요?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지난해 말 아베 정권 출범 때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작년 말 여론조사에 응했던 똑같은 유권자들 1,890명한테 이번에 다시 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작년 말에는 51%였는데 이번에 44%로 7%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로 6%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참의원 선거 때 자민당을 찍었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에 그쳤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도 찬성이 45에서 39%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 교도통신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베 정권 입장에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현재 헌법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좋다라는 답이 47.4%로 가장 높게 나왔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답은 20%에 그쳤습니다. 네. 이게 아베 정권의 대응은 뭡니까? 일단 국민들의 여론 환기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개헌안 초안에 대한 지방의원 대상의 설명회 그리고 일반인 대상의 대화 집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헌에 신중한 열린민주당 파트너 공명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마련했던 개헌안 초안을 조금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일 거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한 절차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염수 유출이 의심되는 탱크 2개에 있는 오염수를 일단은 다른 탱크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복구 작업에 참여한 한 협력회사 사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염수 저장 탱크가 돈과 시간에 쫓겨서 날림으로 만들어진 거고 따라서 현장 기술자들은 이미 오염수 유출 문제를 걱정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장용 탱크가 용접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볼트로 조립하고 만 거기 때문에 야외에서 태양열을 받아서 그 탱크가 수축과 팽창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이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곳이니까 집안 치마가 있었는데 20cm 정도의 집안 치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탱크의 접합부를 느슨하게 했을 거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다는 보도는 역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 정부가 개헌 말고 이 후쿠시마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후쿠시마 때문에 지금 이웃 나라인 우리 한국이 죽을 판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국 정보당국에 협조하고 돈을 받았다고요?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이 프리즘이라는 미 국가안보국의 전방위 정보감시 프로그램에 협조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 문서를 근거로 해서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한 건데요.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보를 넘겨줬을 뿐이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계속 취해왔었는데 그런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가디언은 납세자의 돈이 정보통신 기업에 쓰인 것은 실리콘밸리와 미 국가안보국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비판적인 논평을 내보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인도네시아 최고 이슬람 의결기구인 울라마 협의회가 9월 말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미스 월드 2013 대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울라마 협의회는 여성이 몸을 공공연히 노출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는 하람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스월드 조직위원회는 올해 대회에서만큼은 이슬람계의 반발을 고려해서 비키니 행진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지만 울라마 협의회는 비키니 행사를 만약에 안 하더라도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슬람 과격단체가 반대 시위를 통해서 대회 개최를 막겠다라고 공언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몇 가지 양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반대 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에 보도했습니다. 어제가 북한의 소위 선군절이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의례적으로 당 중앙군사회를 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 3일에도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고 그때도 역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번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었는데 그 후로부터 9일 후에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혹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북한의 태도로 볼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번에 내렸다는 그 결정이라는 게 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상한 오판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드리그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